네, 이번 주의 티커 서치 시간입니다. 최근 애플이 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발표에 따라서 글로벌 광고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광고 부분이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 스냅은 실적에 타격을 맞게 되면서 관련 업계 쪽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로부터 시작됐었던 디지털 광고 시장의 지각 변동, 과연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나뉠지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시각으로 지난 21일에 스냅챗으로 유명한 스냅이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알파벳을 비롯한 트위터, 페이스북, 디지털 광고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관련 주가가 내려앉은 이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디지털 광고 시장의 최근의 우려를 좀 맥락을 이해하려면 2021년 4월에 있었던 애플의 이 변화된 정책에 대해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4월에 iOS 14.5 업데이트 OS를 하면서 애플이 도입했던 기능은 앱 추적 투명성 원칙이라는 기능인데요. 원래 기존의 앱들이 사실 이용자의 데이터가 앱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른 앱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추적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타겟팅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프라이버시 보호에 굉장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 4월부터는 이 앱 이용자가 앱이 당신의 데이터를 추적한다고 했을 때 허용해줄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들을 해주는 기능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이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앱들에서의 행동 데이터까지 추적해서 광고 알고리즘을 짜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많은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21일 스냅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매출 가이던스의 한 300만 달러 정도 하회를 하면서 좀 실적이 예상 대비 잘 나오지 않았고 그 이유도 애플 iOS 14.5 업데이트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에 끼친 영향이 혹시 클까봐 투자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한 거고요. 당일에 스냅 같은 경우는 27% 주가가 하락했고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그리고 트위터 같은 여러 디지털 광고 회사들이 좀 주가가 하락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당연히 업체마다 이 영향이 받는 강도는 다를 거고요. 잘 대응하는 업체도 있고 잘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업체별로 받는 영향이 조금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승자와 패자로 나눠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글이 가장 큰 승자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광고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면서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패자는 스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유들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피닌터레스트 같은 많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그 중에서 페이스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대응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글을 사고 페이스북을 차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스냅이 가장 악영향이 큰 영향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일단 스냅 같은 경우는 미국 사용자 비중이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에 우리가 아이폰 규제 때문에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폰 점유율이 한 5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아이폰 한 20% 점유율인데 미국은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냅챗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이번 영향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스냅챗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주고받는 이제 채팅 앱이기 때문에 이 PC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고 이 모바일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스냅챗 자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보다는 스냅챗이 다른 앱들을 추적해 가면서 데이터를 얻는 서드파티라고 하는데 이 이제 데이터 이용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제 앱 추적 투명성 기능 도입 이후 영향이 좀 큰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스냅챗이 제일 이제 악재인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모든 요소들이 없는 업체는 사실 굉장히 수혜일 겁니다. 한마디로 구글이 가장 그런 업체이고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인구가 사용하는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인구는 사실 애플보다는 안드로이드를 많이 쓰거든요.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70%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에서 좀 자유로운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구글 같은 경우는 그 퍼스트 파티, 그러니까 그 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 검색에서 이렇게 뭐 화장품을 검색을 했다면 이 이용자는 화장품에 어떤 그 관심이 많은 이용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글 검색 안에서의 발생하는 데이터만으로도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화장품 광고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제3자에서 데이터 추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작기 때문에 이번 영향에서 좀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가장 큰 승자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 수혜 기업 승자는 구글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최대 피해 기업으로는 스냅을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이 다른 소형 업체들과는 달리 애플발 악재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는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제3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제 다른 구글 검색 같은 데서 화장품을 검색했다면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페이스북에 화장품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 페이스북의 그동안의 광고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페이스북도 영향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받았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제3자 데이터 위주로 이루어져 있던 광고 알고리즘을 다시 퍼스트 파티 위주의 광고 알고리즘으로 변경시킬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22년에 영업 비용을 거의 200에서 300억 달러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결국에 200억, 300억 달러 하는 거는 하나로 거의 3, 40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돈을 지출하면서 이 광고 알고리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업체가 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알파벳은 뭐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경쟁자인 뭐 트위터, 피넌터레스트 뭐 이런 업체들은 사실상 이 정도 돈을 지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 퍼스트 파티 위주의 알고리즘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영향이 좀 덜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스냅챗은 미국에서 사용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6억 명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메신저 이런 앱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이런 영향에서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거고요. 페이스북이 당연히 이 기존에 우리가 기대하던 실적 성장 속도보다는 좀 낮은 속도로 성장을 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이스북이 전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PER이 한 2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PER 20배라는 거는 사실 EPS 그로스가 엄청나야지 증명되는 PER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PER이 100배니까 EPS 그로스가 70, 80%씩 나와줘야 주가가 빠지지 않는데 페이스북은 이미 20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EPS 성장 속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한테 점유율은 뺏길 수 있지만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라는 게 워낙 빠르게 성장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EPS가 10% 이상씩 성장할 기업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TV나 라디오, 언론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이 전체 점유율의 50%가 넘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 광고 시장이 아무리 애플의 어떤 iOS 업데이트 이후에 광고 효율이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훨씬 이쪽이 타겟 광고하는 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광고 지출이 이 디지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충분한 성장을 할 거고 지금 고점 대비 좀 하락했을 때 매수할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 VR 헤드셋이라는 어떤 제품에서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준 제품에서 전 세계 점유율 7, 80%를 가져가는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래에 만약에 지배적인 메타버스 사업자가 있다면 페이스북이 그 위치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메타버스의 사업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총이 지금 시총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20, 30% 빠졌을 때는 좀 매수할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구글이고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추천드리고 있고 왜냐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고 차선으로는 현재 좀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이는 페이스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애플로부터 시작된 광고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